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성입니다. 거의 한 열흘 됐나? 예, 영상을 올리지 못했었는데 역시 아시다시피 좀 또 몸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일단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 유튜브 뿐이라 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힘을 내서 몸이 좀 좋아지면 다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업로드하고 예, 이어나갈까 합니다. 일단 뭐, 암이라는 게 이렇게 쉽지 않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이 담긴,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것 가지고 정말 생활도 좀 유지가 되고, 예, 극심하게 좀 고생은 안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워낙에 일단 뭐 요즘 뭐 물가도 올라가고 막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대로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뭐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하고 있고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사이에 그 체중이 너무 빠졌어요. 네. 원래 제가 작년에 그 암에 걸리기 전에는 한 90kg였거든요. 예. 뭐 최고 올라가서 85kg에서 90kg 정도까지 있었던 것이 작년 12월 10월하고 그 다음에 12월하고 올해 1월까지 한 두 차례 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 항암 치료를 받고 그때 그 입원했을 때 맨날 매일 저거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체중을. 근데 태어날 때 당시가 74kg였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아무튼 좀 잘 두세요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부터 뭐 지금 한 4개월 됐나요? 네, 4개월 됐는데 그 미각 때문에 제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다가 엊그제 그 병원에 가서 어쩌다가 체중을 좀 재봤는데 63.5kg인지 일단 샤워하러 들어갔다가 내 몸을 보고도 내가 놀랄 정도로 좀 말라갖고 좀 그것 때문에도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야, 이거 버텨낼까? 뭐 이런 식으로. 운동도 하루에 그저 한 거의 5,000보부터 많을 때는 한 7,000보 정도를 걸어봤는데, 역시 저거더라고요. 걷고 와서 집에 누우니까 이렇게 바로 쓰러지는 것처럼. 그리고 다리가 너무 쏴요. 예. 하여튼 뭐, 어찌됐거나,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지금 뭐 제가 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한 제 위안이고 락입니다. 네. 일단 그 일본 버전으로 이게 일본 채널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죽지 않게 그 제일교포 분들 그 다음에 뭐 북한에 관심이 있는 일본인들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뭐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역시 같습니다. 그 일본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왜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그쪽으로 쏘니까 계속 우리 동해 쪽으로 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 북한은 자기네한테 그렇게 하냐. 그래서 내가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렸는데 아니 당신은 생각을 해보라고 어디로 쏘겠냐. 반대쪽에 남쪽에 쏘면 우리 대한민국 쪽인데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이 너무나도 심하지 않냐. 서쪽에 동쪽은 안 되면 서쪽에 쏘면 서쪽엔 뭐가 있는데 중국이 있잖냐고. 중국에다 대고 쏘겠냐.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 시험 발사가 됐든 뭐가 됐든 쏘는 방향은 역시 미국이 있는 쪽 방향 그리고 일본에 있는 쪽으로 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역시 그 일본인들은 그 납치자 문제를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는데 납치자는 뭐 도무지 그 문제와는 뭐 탈북민들 뭐 저도 그렇고 뭐 글쎄 그게 대해서 파악을 하는 탈북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 문제를 네, 그 전제에 놓고 북일 관계를 풀어가려는 그런 의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수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시반지 뭔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근데 뭐 상당히 또 어찌 보면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라는 게 친하자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좀 안보 정신을 높이고 좀, 뭐 같죠. 예,
뭐 우리 그 보스 쪽에서나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을 어떻게 하면 뭐 때리거나 뭐 대북 관계에서 어떤 좀 강경적인 대책을 세운다. 뭐 그런 수상이라고 해요. 예. 일단 뭐 그런 상황이라 하여튼 그쪽에서도 좀 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뭐 기본 이 한국 채널에서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들 생각을 하다가 뭐 최근에 나타난 그 현황도 뭐 제가 아는 한도에서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본은 뭐 제 과거사죠. 예, 과거사를 통해서 당시 북한이 이러이러한 체제고 이러이러한 사회였구나. 예, 예, 그 과거를 비교해보고 현재 북한하고 여러분께서 비교를 해보시면 그나마 거기서도 또 북한을 아는 데서 내부에서 우리가 몰랐던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도움이 좀 되었으면 그럼 개별적으로 저도 이 영상을 남겨놓음으로 해서 뭐 제가 이게 뭐 하늘나라 가기 전에 남겨놓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뭐 내 그 소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올려놓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단 뭐 그 생각 같아서는 책을 쓰고 싶죠. 예, 현재 제가 한국에서 한 권 내고 일본에서도 한 권 냈는데 거기다 어찌 보면 다 서평집이라 원래 제가 소설을 쓰고 싶고 했는데 뭐 북에서는 한 4편 정도 단편을 발표를 했죠. 작가동맹, 북한 작가동맹 기관지 잡지가 냈는데 아직 소설은 한국에서 한 권도 못 냈기 때문에 좀 여력이 되면은 좀 쓰고 싶다. 예. 지금은 좀 힘들 것 같고 해서 하여튼 뭐 현재 그 저처럼 북송교포라고 하고 일본 말로는 또 자이니치라고 하죠.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뭐 미국 학회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뭐 일종의 그 디아스포라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뭐 존재를 하게 되고, 현재 이 사람들의 역사는 어쩌지 훌륭한,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그 빠진코라는 드라마도 나왔지만 그 자이니치는 따지고 보면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예, 뭐 거의가 뭐 90% 이상이 저는 한국 사람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 뭐 아시다시피 뭐 일본에 많이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 자체가 본적이 다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이니치 문제를 그 연구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과거사를 연구하는데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그동안에도 역시 뭐 좀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데 일단 좀 지나친 악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역시 뭐 제가 아직 눈이 보이는 한 살짝 보여가지고 야 이건 도무지 아니다 싶어서 좀 삭제한 것도 있는데 재산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좀 지나친 거는 좀 상가해 줬으면 좋겠다. 뭐 웬만한 건 다 받아들이겠는데 베라티비 사건에 관해서는 뭐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이 8일이니까 장보경 씨 결혼을 했을 거고 가보지 못했지만 뭐 마음속으로 축복을 하고 있고요. 뭐 장원재 박사님 언젠가 저한테 어, 뭐 용서한다라든가 뭔가 말씀이 있을 때까지 저는 계속 이렇게 꾸준히 기다릴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보면 제가 파주에 현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좀 북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어물풍선이에요. 계속 떨어져요 지금도. 뭐 우리 그 파주 시민들 뭐 다른 지역도 그렇게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긴급 재난 문자인가요? 그거로 해서 또 북한이 그저 풍선 또 띄우고 있다 조심하시라 뭐 이런 게 이렇게 자주 오거든요. 한 이틀에 한 번, 최근에는 3일에 한 번. 뭐 이게 그 언론에 그 뉴스에서 살짝 나왔는데 뭐 그 자가 시한 폭탄 장치도 붙어 있다. 그래서 좀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 소견인데요. 그 참 그게 우리 그 탈북 단체들이 이렇게 비난을 날리잖아요. 이게 상당히 자극이 되고 내가 볼 때는 그 내용 자체가 지금 뭐 김정은은
솔직히 그저 김정일이나 김일성 때보다도 또 아직 젊기도 하고 더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해서 북한식으로 말하면 최고 존엄을 못 오가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따지면서 자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걸 많이 신경을 쓴다는 소리죠. 김정은 못지않게 그 김여정, 김여정도 상당히 많이 그 예리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뭐 품들여가지고 무슨 뭐 어물인지 뭔지 종이 쪼가리나 뭐 이런 것들, 뭐 보니까 이게 탄재 같은 거, 이거 북한이 워낙에 그 어물 쓰레기 중에 나오는 것이 탄재가 많잖아요. 지역들에서는 거의 다 연탄을 떼기 때문에 연탄재가 많아요. 예. 그 연탄재는 그 아파트 그 주민지대 같은 데 가면 그거 늘 그게 쓰레기장에 이렇게 쌓아두거든요. 예. 각 집에서 다 나오는 거 연탄재 거기 싸기 때문에. 근데 그걸 또 이 가을철에 가서는 또 거름으로, 자급 비료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인분이나 이런 걸 섞어가지고 그다음에 그 농촌에다 뿌리고 뭐 이러잖아요. 뭐 그런 것도 섞여 있고 하는데 상당히 예민한 것 같아요. 받아들여요, 가네들이. 뭐 그건 그거로서 이게 북한을 뭐 어찌어찌 하는 데는 좀 큰 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내부에서 주민들이 그걸 받아보고 솔직히 제가 있을 때도 그 삐라는 많이 봤거든요. 봤는데 그, 그 삐라를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와 이렇다 뭔가 이게 그 획기적인 그런 반응이 오는 거는 좀 이제는 좀 약화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 알아요 이제는. 뭐 이미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에서 그 남북 접견 지역이죠. 황해, 남북도, 강원도, 조금 더 벗어나게 되면은 뭐 이 남포, 평안남도, 그 다음에 이쪽 그 원산, 심지어 함흥까지라고 하는데 우리 그 대한민국의 방송 시스템의 이게 전파 영역이 점점 강력해지다 보니까 제가 있을 때도 이게 남한 TV를 몰래 시청하는 지역이 좀 이 에리어가 너무 넓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게 뭐 벌써 언제야? 뭐 1990년도부터 장마당에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벌어서 TV를 갖다가 각 지역 집마다 TV를 놓게 되면서 시청을 하게 된 거예요. 전력 사정이 나쁘니까. 네. 그다음에 그 자동차 배터리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생산을 한 이 가정용 배터리, 소형 배터리 같은 거, 12V 직류가 나오는 거. 그런 걸 사다가 그 직류로 해서 흑백 TV죠, 당연히. 포타블 TV라고 해서 작은 거. 그런 걸 이렇게 직류로 볼 수 있게끔. 뭐 교류 전기는 뭐 이게 뭐 팔아도 못 보니까. 그래서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직류로 TV를 보게끔 하면서. 그것도 뭐 특징은 우리 남한 쪽에서 그 대한민국 그팔 방식이라고 해서 TV 그 주사성 체계가 좀 틀려요. 우리 남한은 NTSC잖아요. 일본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북한은 중국하고 똑같이 이렇게 PLL이라고 해서 팔이라고 해서 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걸 팔로 전환을 해가지고 대북 방송 전용 뭐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봤다는 그 후에 오신 분들이 아직도 봤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TV 방영 계속 하고 있는데 새삼스레 그 말씀드리자면 그때 제가 남한 TV를 저는 뭐 우리 그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갈 때 TV를 가져간 곳이 다행스럽게 NTS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사는 해주 지역에서는 뭐 너무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TV는 그때 당시 뭐 70년대 중엽에 제가 76년도 가니까 뭐 하루에 오후 5시인가? 4시인가 5시부터 밤 9시, 10시까지밖에 안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뭐 TV 심심하니까 TV를 보는데 그때 뭐 팔로 NTS를 팔로 고친다는 것 자체도 그 일반 약전을 하시는 북한 기술자들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갖다 키니까 남한 TV가 나오는 거예요. 뭐 어느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여러분들께서도 뭐제 또래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 뭐 연예계 하게 되면은 뭐 그 김한선 씨, 소방차, 뭐 그다음 컨츄리 코코, 그다음에 그 강수지인가요? 보랏빛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다음에 이선희 선생님이라는 뭐 조용필 나오나 뭐 한참 활동할 때잖아요. 그런 걸 많이 봤고 뭐 드라마도 봤어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라는 거 그것도 계속 재미나게 봤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도 88 올림픽이죠. 뭐 그때 뭐 개폐막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그때는 그나마 북한이 전기가 올 때예요. 자주 올 때라. 그래서 그냥 밖으로 그냥 문 걸어놓고 개폐막 행사 다 봤고요. 예. 뭐 우리 그 평양 쪽에 사는 친구들도 그때 휴가를 내가지고 일부러 해주로 내려서 우리 집에서 예, 몰래 이렇게 TV를 시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재밌었죠 그때. 그러니까 북한이란 그 폐쇄된 사회에서 올림픽을 그대로 보잖아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그때 당시 80 몇 년도지 기억이 나는데 김만철 씨 가족이 배 타고 탈북을 해가지고 그다음 그때 와 진짜 감동적이 그 어디 그 월드컵 경기장인가 아마 그 서울시 큰 경기장에서 뭐 김만철 씨 가족 환영 군중 뭐 그런 대회 같은 걸 열었더라고요. 와 진짜 감동. 그 가족을 위해서 그 많은 그 서울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예, 환영해주고 뭐하고 이런 거 보고 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식들을 다 알았죠. 예. 하여튼 뭐 그러면서 그 후부터 계속 짬짬이 봐오던 그러니까 뭐 저뿐이 아니라 제일교포들 예 북한으로 간 북송된 교포들은 거의 다 봤어요 그때. 예.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그 80년대 초부터는 또 그 일본에 계시는 친척분들이 이렇게 왕래가 시작이 됐잖아요. 뭐 단기 조국 방문단이네 뭐네 해가지고 예, 북한 그 선박 삼지연호하고 그 다음에 만경봉 90이라는 거. 아 그때 92가 없고 구만경봉이에요. 예, 지금은 없어졌죠. 그 그놈의 만경봉 두 대가 왔다 갔다 하면 사람 날랐어요. 예. 그래서 그때 오면서 좀 이 일본에서 도움도 받고 해서 그 또 일본에서 오신 친척들이 그 녹화기를 가져온 거예요. 예. VHS. 네. 그 전에 그 베터던가요? 네. 뭐 일본말로 베타라고 하는데 그 베터 때부터 계속 그 녹화기를 놓고 하다 보니까 그 전기도 오지 그래서 예약 녹화가 됐던 거죠. 네. 그래서 뭐 대한민국 그 저 TV를 통해서 그때 뭐 토요 명화극장이던가 예, 뭐 이런 거 예, 다 녹화해 놓고 그러니까 그 결국은 그게 그 우리 대한민국 영화뿐이 아니라 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도 다 있었잖아요. 예. 뭐참 좋았던 게 뭐냐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더빙을 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예. 뭐 우리는 그 익숙이 안 돼가지고 뭐 일본에서 조금 봤다고 하지만 어릴 때니까 북한 사람들이 가장 처음에 와서 그 남한 영화나 그 다음에 가끔씩 그 북한에서도 외국 영화를 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다 더빙을 하잖아요 북한은. 네. 자기네가 그 성우들이 나와서 더빙을 해서 이렇게 방영을 하는데 그 자막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 북에 있던 우리 가족도 그렇고 뭐 지인들도 보면은 이게 그 일본에서 번역한 자막이 있는 뭐 일본어지만 그럼 외국 영화 보게 되면 자막을 보면서 화면을 본다는 것이 참 이 난감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음. 하여튼 그래갖고 그때 가장 그 인상 깊게 봤던 대한민국의 영화 뭔지 아세요? 시리였어요. 시리. 예. 한석규 씨하고 누구던가 엄청 젊을 때. 와 북한군이 나온다. 막 거기다 또 보니까 또 북한군이 거기서 엄청 센 걸로 나와요. 와 이거 진짜 무슨 뭐 리얼하게 만든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결국 그 북한 영화 보게 되면은 뭐 같죠. 예. 무조건 자기네 북한군은 뭐 예. 백전백승이고 무적으로 막 이렇게 만들고 하잖아요. 총을 뭐 수십 발 맞아도 살아있고 뭐 이러면서 예. 근데 뭐 참 리얼하게 한 방 이 총 맞고도 죽고 뭐 이러면서 근데 그거 보니까 영화의 그 사산성이죠. 예, 그 시리에서 그 저 최민식이던가요? 네, 그 북한군 역했던 한석규 씨하고 그 경기장에서 막 싸울 때 하는 대사 같은 것도 네, 뭐 상당히 그 리얼하게. 근데 그 후에 평양에서 엄청 거기 퍼졌어요, 시리가. 네. 뭐 그건 더빙을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그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평양에서도 시리를 간부들이 많이 봤어. 네. 간부 자녀들이 보기 시작하고 해서 물론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녹화기가 없는 집에 애들은 그거 못 봤죠. 예, 못 봤는데 그때 벌써 뭐 80년대 중엽 들어가니까 VHS 비디오 녹화기를 집에 다 뒀거든요. 우리 그 북송교포뿐이 아니라 간부들까지도. 예. 예, 그렇게 해서 남한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예. 예, 그런 식이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면서 그때부터 역사가 쭉 이어져 가지고 그다음에 그 90년대 어느 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팔로 전환을 해가지고
갑자기 방영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나만 몰래 보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직장에 가잖아요. 그럼 뭔가 그 친한 애들끼리 쏘곤쏘곤쏘곤 하는데 가만히 엿들어 보니까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는데 보니까 요맨한 그 중학생들 둘이가 또 가면서 뭐 어쩌고 그게 아마도 2000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뭐 다 안보리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뭐 70년대 80년대면 나만 TV 본다면 그냥 바로 간첩이에요 간첩. 네. 70년대 그래서 그 라디오를 소지하고 있다가 라디오 나만 라디오 들었다 라디오를 소지만 하고 있어도 그때는 막 간첩으로 해서 뭐 보이브서 가차없이 다 잡아갔잖아요. 예, 여러 번 잡혀간 사람도 이야기를 들었고 예, 아는 분도 잡혀갔고 그것 때문에 예, 이게 뭐냐 왜 물어봤더니 트랜지터 라디오 자체가 거기 무전기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수신을 할 수 있다 뭐 어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던데 그다음 또 TV는 역시 라디오도 효과가 큰데 TV는 더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생 애들이 쭉 말하는 거 보니까 그때 당시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그 연속 일일 연속곡 이런 거 할 때예요. 예. 근데 이미 전에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제가 그 저 뭐지 그 대한민국의 배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냐 그 하지원 씨거든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나 그 북한에 있을 때 하지원 씨 그때 2000년대 당시 그 황진이 예. 그걸 봐가지고 완전 꽂혔단 말이죠. 뭐 한때 뭐 김정일이가 뭐 예. 그 이영애 씨 예. 대장금의 이영애 씨 자기가 팬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남한 문화가 그때부터 막 이입돼. 그러니까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식량 사정이 어렵고 아사당하고 당국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때마침 예. 뭐 그때 대북 지원으로 해서 뭐 남한 상품도 많이 들어왔고 했는데 그 TV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니 이게 남조선이 못 산다는 게 이렇게 잘 사냐 뭐 이렇게 돼서 인식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삐라 내용 자체도 대한민국이 이런 곳입니다 하는 거는 이제 뭐 그 과제는 끝났고 예, 그 다음 단계죠. 이처럼 뭐 세습 정치 세습을 하고 있는데 그 세습의 내막이라든가 당신네가 쏟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마 절대 다 아는 사람도 많죠. 아시다시피 북한이라는 나라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해야 되는 것이 비극인 거고 예, 그걸 자기 그 속생각이나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 표현하는 것 자체가 NG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못할 다름이지 않아요. 생각은 다 하고 있어요. 예, 특히나 뭐좀 배운 사람들은 뭐 그 체제에 대해서 다 하고 알 건 알면서도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 그 방법론적인 문제를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예, 이게 뭐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라. 네. 그래서 정말 친하다. 네. 뭐 70년대, 80년대는 그 생각을 못했지만 정말 친하다 할 때는 막 90년대 이후부터는 두루두루 이야기를 해요. 네. 하는데 대놓고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뭐 김정은은 못돼 없으니까 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는 못하는 거죠. 네. 그냥 뭐 아 지금 뭐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이 체제가 무슨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니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네. 했는데 뭐 그게 가지고는 신경을 안 써요. 어.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예. 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이 나타났고 주민들도 그래서 각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빌어보면은 역시 그 우리 그 탈북단체들이 그 내용 자체를 핵심을 찌른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뭐 김정은, 김여정, 김정철에 대한 정체성, 제일교포였다라든가 이런 거 북한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네. 얼마 전에 좀 비뜨거웠던 계기가 있어가지고 뭐 물론 그 북한에서 나온 것이 2019년? 네. 그뭐 러시아에 있다가 이렇게 오신 분도 만나뵀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가장 최근이잖아요. 예, 코로나 이후기 때문에 몰라요. 음. 김정남에 대한 것도 모르고 있고 물론 네, 지역이 어느 지역에 살았냐에서 또 따라서 모를 수도 있고 뭐 각양각색인데 네. 뭐 김정은이 김여정이가 뭐 제일교포네 자녀네 엄마가 고영이라는 것이 제일교포라 고영이라는 이름 자체도 모르고 예. 이게 모릅니다 그런 건. 그러니까 일처 그 양반에 대한 그런 패밀리에 대한 거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주는 역할에서는 역시 삐라 예. 우리가 나름 전단지는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예. 핵심을 찌르는 것 같은.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자꾸 들통나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겉으로 뭐 백두혈통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린 딸년까지 막 끌고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체제 유지를 위해서. 뭐 최근에 뭐 들어보니까 뭐 결국은 김일성이 초상화도 일부, 예, 사진이죠. 사진도 내리고 그다음에 자기 사진 이렇게 걸기 시작했다. 예. 뭐 아마 지금쯤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 주민들 집에도, 예, 뭐 김정은의 사진이 걸릴 것이다. 근데 그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김일성, 김정일이 다 내리고 김정은만 걸어놓는 건지, 세 사람 걸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근데 간부들은, 네, 뭐 일단 그 지도계층들이죠. 그 집에는 이미 전부터 이렇게 걸어놨다고 해요. 근데 제가 했을 때 김정일이의 그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 그랬어요. 예. 간부네 집에 가보니까 김정일이 사진이 걸려 있었고, 물론 70년대는 제가 갔을 때는 벌써 김정일이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예. 간부네 집에 그 80년대쯤에서는 뭐 저도 몇 년 살다 보니까 알게 되고 해서 간부 자녀도 좀 친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집에 가잖아요. 예, 그 보이부장인가? 보이부장의 아들도 좀 친했었는데 그 집에 가니까 김일성, 김정일이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이 보이부 군복이 따로 있거든요. 국가보이부 북한에. 예, 그걸 입은 사진이 걸려 있고, 예, 군부에 가면 또 원수복인지 뭔지 그거 입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사진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버전이. 어, 정말 뭐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사진에는 상당히 많이, 그것도 아시죠? 북한 자체 기술로 그 인쇄도 안 돼요. 네. 하면 된다고 해도 일체 따고 잉크라든가 뭐 등재 잉크라든가 뭐 이런 것은 몽땅 다 수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갔죠. 뭐 얼추 잡고 북한 인구가 2,400이라고 칩시다. 매 가정마다 한다고 해도, 예, 못해도 뭐 반으로 작게 보고 반이에요. 그러면 한 1,200만 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 그 외에 직장 뭐 아시지 않습니까? 뭐 버스에도 걸고 기차에도 걸고 역사에도 걸고 뭐, 예. 사방팔방 이게 사진을 걸어놓는 나라인데 저게가 북한이. 어마무시하죠, 그 돈이라는 게. 그걸 어떻게 충당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일단 그렇게 해서 자기 업적을 한참 그 어필을 하면서 좀 내세우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위대성 교양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이. 네. 다른 탈북민을 통해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 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에, 그죠? 위대성 교육이라는 게, 근데 이게 뭐냐면, 뭐, 소위 말하는 최고 존엄들, 김일성, 김정일, 이걸 개별적으로 뜯어가지고, 뭐, 어떤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식 그대로 말하면, 김일성 대원 스님은 어떤 분이신가, 뭐 이런 질문을 해서 그거에 대한 답안이 있어요. 다. 그래서 뭐 김일성 같은 거는 뭐 한 세기 동안에 두 제국주의를 물리친 뭐 전설적인 영웅이시고 뭐 이런 거. 예. 근데 그 김정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왔다고 하네요.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요? 선대가 못한. 다시 말해서 이미 전에 우리 그 맞아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못했던 업적을 세운, 뭡니까? 현직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핵 건설, 음, 핵 전략 무기를 완성했다라든가, 핵 개발을 완성했다라든가, 핵 강국으로 만들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위해성 교양자라고 해서 뭐 애들한테 배워주기 시작한다고 하네. 네. 자, 그런 민감한 시기인데 이삐라가 날아가서, 네, 뭐 드르드르 뭐 효과가 크지 않을 수가 없죠. 뭐 주민들이 그런 걸 보게 되면. 물론 그걸 갖다가 북한 주민들이 너 봤어? 뭐 이러면서 공유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기본 그 제가 했을 때도 같아요. 그 글자나 종이도 좋은데 삐라라는 거 그냥 보기만 하면은 그 자체가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 뭐 저 언젠가 또 말씀드렸는지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삐라에 물건이 그 딸려 나온 것이 더 북한 주민들한테 반갑더라고요. 어. 뭐 그때가 뭐 제가 직장 다닐 때가 한참 노동당에 입당하겠다고 지랄이 나가지고 그냥 한 9년 동안 노동 직장에서 개 고생을 하면서, 예, 자식으로 해서 이게 노동당에 입당하겠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농촌동원이라고 해서 농촌에 봄철에 나가고 봄철에 제일 많이 떨어져요. 예. 그다음에 그 모내기가 끝나고, 예, 애벌김, 두벌김, 이게 논김을 맬 때, 예, 아침에 그 논김 매러 나가잖아요, 고전에. 그러니까 벼가 한 이 정도, 한 20cm 정도 자랐을 때부터 김을 매죠.
가면 그냥 하얗게 깔린 거예요. 비닐봉지가. 네. 근데 그다음 거기에서 넘기면 가서 엎드려서 이렇게 손으로 막 긁거든요. 제초기를 쓰기도 하는데 그 기계가 없어가지고 거의 다 그 농촌동을 가면 그 시절은 김매기 전투식이라고 해서 예, 그 도시의 주민들이 나가서 이렇게 김을 매요. 손으로 이렇게 쭉 해서 잡초를 뜯고 하는데. 그다음에 비닐봉지가 딱 떨어져 있는 거죠. 논 가운데. 안에 보면은 페디어, 예, 뭐 브랜드명 그대로 말씀드려도 되지만 페디어하고 두봉, 비누하고 그다음에 치약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지. 어떤 데 보면 손수건도 들어가 있고 예, 수건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음, 뭐 북조선 인민들에게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자도 새겨져 있는 것도 있었고 뭐 갔다가 비누하고 그 치약이 와 향기가 북한산 뭐 일단 평양에서 만드는 뭐 일단 화장품 하게 되면 평양 유명한 평양 화장품 공장하고 신의주 화장품이에요. 예. 뭐 봄향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브랜드를 일단 달아놓긴 했어요. 예. 근데 북한의 세수비누하고 빨래비누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뭐 샴푸 뭐 이런 거 없을 때예요. 치약은 그나마 그 평양 화장품에서 만들었던 고려인삼 치약 뭔지 막 써. 예. 쓰고 그 다음에 꼭 무슨 그 치약에 뭐 옛날에 치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루, 예, 가루 가지고 막 이렇게 이 닦을 때가 있잖아요. 뭐 이런 게 섞여 있는지 되게 그 치약 자체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굳어요. 예. 굳어가지고 일단 그걸 해서 뭐 쓰기도 하고 했는데 그 남한 거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예. 특히나 비누. 예. 드봉 비누로 이렇게 막 세수하게 되면 그 향수처럼 막 이렇게 몸에 묻어나서 직장 가게 되면 야, 너 무슨 너 일본에서 뭔가 보내왔가 보다 뭐 이런 이야기. 아무튼 그거를 원래 그 비닐은 뜯어가지고 나머지 삐라랑이 있는데 뭐 그거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닐로 이 꽁줘가지고 논 밑에 바닥에다 놓고 발로 꾹꾹꾹꾹 밟아서 예 안에서 묻어버리고 비누하고 그 곽 다 뺏겨서 예, 내용물만 싹게 그 겉옷 안주머니가 이렇게 감추든가 예, 하거든요. 해가지고 넘김 한 줄 쭉 갔다가 와서 돌아와서 그 다음에 그 자기 소지품들 예 일단 그 다 도시락을 싸가니까 예. 근데 그 가방에다 잽싸게 또 감추는 거죠. 감춰 집에 가서 그 다음에 그 비누는 상관없어요. 쓰게 되면 어차피 드봉이라고 그 신 글자가 이렇게 지워지는데 나머지 그 페리오 치약 같은 거 있잖아요. 면도 칼로 쫙 이렇게 긁어요. 긁으면 그게 남한 글자가 없어지고 하얘져요. 네. 그래야죠 뭐 가족들은 다 같이 쓰고 했는데 기억납니다. 그때 그 당국이 그거를 대처한다고 해서 강연을 했었거든요. 네. 뭐 지금 이게 그 남한에서 우리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삐라를 보냈는데 거기에 그런 물품들도 있다. 네. 심지어 뭐 좀 보진 못했는데 뭐 애기 옷도 있고 애기들 신발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네. 그런 걸 신으면은 뭐 발이 썩는다라든가 옷을 입으면 살이 썩는다. 치약으로 이를 닦으면 이가 썩는다. 그 다음에 그 남조선 비누를 썼는데 얼굴에서 갑자기 벌레가 막 나오기 시작했다. 또 별별 그 괴괴한 그런 이야기들 그 강연 자료에다가 실제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거 다 뻥이죠. 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삐라의 그 역할, 예, 다시 말해서 효과라는 것이 여러 가지거든요. 예. 그 후에 한번 또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연대가. 아무튼 그때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해서 2000년 초반에도 그런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개성 지역이 내가 황해북도가 좀 야산들이 많은데 거기서 어떤 분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예, 좀 나이가 좀 60 되신 분이 하다가 1달러짜리 뭉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 그 1달러가 뭔지 처음 보더라. 네. 거지것들은 그걸 또 보입으로 가져갔다는 거죠. 이런 거 떨어져 있었다. 어. 그게 삐라가 잘 못 터져가지고 그냥 통짜로 이렇게 1달러짜리가 쫙 부러져야 되는데 예. 당연히 그 1달러짜리에다가 이렇게 삐라 전단지가 이렇게 붙어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갖다 줬다는 그런 소문도 막 돌고 뭐 그랬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북한 주민들 알 건 다 안다. 네. 근데 그 내부에서 뭔가 그런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일어나고 뭔가 우리처럼 뭐 이렇게 지하에서 막 투쟁하고 이 지경이 되려면 아직은 제 생각에는 네.
받고 북한 주민들이 워낙에 그 사회에서 시달림을 받고 아직도 청사라고 뭐하고 하는 판인데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잠깐 그래서 좀 힘들지 않을까? 예. 내부적인 반란이 일어나거나 서요가 일어나거나 북한 당국 자체도 그걸 지금까지도 그냥 그 견제하고 계속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음. 하여튼 그 최근에 온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야 너무나도 몰랐다고. 왜? 그걸 알았을 때 니 어땠니? 그랬더니 야 이렇게까지 뻥을 치면서 거짓말하면서 우리를 속였다는 거 생각을 하니까 물론 자기는 고작해서 30대지만 예, 자기 거의 말하자면 거의 아기 때 빼놓고 25년 동안 그 북한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네. 신처럼 생각하고 자기는 김정일 때지. 김정일이는 그냥 그 애도 없고 와이프도 없고 그냥 신인 줄 알았대. 이 정도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일단 근데 그거 지역별로 다르죠. 당연히. 근데 제 말씀은 뭐냐면 평양 이쪽 이남쪽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남북쪽 견적에서는 TV 시청이 가능하다. 그거 말고도 중국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중국 TV 이쪽도 반대로 그 북중 접견 지역 사람들 들어보세요. 중국 TV를 통해 서 남한 드라마 다 보잖아요. 네. 저도 탈북을 해서 중국에 있을 때고 연길인가 있을 때 보니까 당연히 그 인터넷이지만 컴퓨터지만은 그걸 통해서 남한 드라마 이게 계속 하더라고요. 어. 역시 한류는 그 중국까지 영향을 줬으니.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다. 이만큼 잘 산다.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논할 필요가 없고, 예, 이제처럼 그 체제에 대한 숨어 있는 그런 요점들, 약점들,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한다는 이거는 알려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그 때문에 이쪽에 삐랄 그놈들 쓰레기가 됐든 어물이 됐든 이게 번여오는 데 대해서 이게 우리 파주시민 저도 파주시민이지만 어떤 데 보면 이렇게 안 터지고 그냥 떨어지고 하면 좀 위험해요. 네. 위험하니까 좀 그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파주시민들은 워낙에 근데 민감하잖아요. 예전에 포탄 연천에는 포탄 깍지도 떨어졌었고 하니까 네,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절이 있게 일단 우리는 성원이 통일이니 예. 아무튼 북한 체제가 저는 아직도 김정은이 나이 봐서는 오래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일부 언론에서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 김주엔지 그 어린 딸이 이제 후계자가 되네 뭐네 하는데 제가 볼 때 그 그 김제를 후계자라고 이렇게 논의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기상조가 아닐까, 지금. 네. 일단 그것보다도 현재 북한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가겠는가, 개별적인 생각이지만, 일단 미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예, 일정의 그런 퍼포먼스, 어떤 식이 됐든, 미사일을 줬든, 뭔가 자기네가 지금까지 안 했던 그런 미사일 쏘던가 뭔가 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도발 행위를 한번 짠! 이렇게 가지고 한다던가, 네. 아니면 일본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예전처럼 해가지고 그런 가운데 중개자를 놓고 미국하고 또 접촉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재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예,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이게 러시아의 그 해외 노동 파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북한에서 내보낸다 이런 소문도 돌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그 전쟁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상당히 그 러시아에도 복구 건설이 시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들 다시 거기다 내보낸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예.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에서 일부 그런 지원물자들, 식량이 됐든 식용유가 됐든 이런 것들이 군부 쪽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지각 변동이라고 할 만큼 러시아하고 급 친해지고, 중국하고는 좀 멀리, 중국은 좀 반대로 또, 그거 아세요? 백마라고, 평안북도 백마라는 곳이 있는데, 압록강 유역이에요. 예. 신의주, 의주 조금 더 올라가면 백마라는 쪽인데 거기 중국하고 연결된 송유관이 있잖아요.
그 밸브를 중국이 막으면 북한으로 이게 그 원유가 안 흘러가요. 예. 근데 그걸 또 막았다 열었다 하면서 중국이 예전부터 이게 못되게 나왔거든요. 북한이 말 안 듣는 막고, 그럼 북한 내에서 또 휘발유가 고갈이 나고 연유가 고갈 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또 뭐 외화를 번다는 회사들이 또 원래 밀수를 통해서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또 석유를 가져오고 배로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지금 또 막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또 며칠 전에 또 언론에 또 뭐 신남록강 대교 뭐 개통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들은 바로 의하면은 그 신남록강 대교 다리 자체는 완공이 됐는데 준공이 됐는데, 그 다리하고 연결된 북한 지역의 도로가 아직 건설이 안 돼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북한이 그걸 지연을 시키고 있다. 근데 중국에서는 돈을 다 줬는데 너 뭐냐 이게 왜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문제 가지고도 옥신각신 한다는. 예. 근데 이거는 뭐 그 건설 자체는 제가 있을 때도 그 시작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평양에서 들은 소리는 김정일이가 그걸 반대한다. 근데 반대인데 왜 받아? 그 장성택이가 그것도 담당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교섭을 했다든지. 근데 장성택 그때 뭐 일단 그 라딘 선봉도 예전에 그 중국의 메리트도 있었고, 예. 그 다음에 그 훈춘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라딘 선봉으로 연결되는 그런 교각이나 다리라든가 도로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거의 다 그 중국하고 하는 그런 모든 사업은 장성택이가 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장성택이는 뭐냐면 경제를 좀 윤택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하고의 그런 연결 통로를 만들어서 물류를 좀 더 활발하게 들여올 수 있는, 예, 그런 식의 경제 방식을 하자 뭐 이런 거였어요. 예, 비단섬이라고 해서 평안북도에 있는 김일성 이때부터 그 갈박 섬이 있거든요. 엄청 넓은 거. 아실 겁니다. 그 비단섬이라고 하는. 황금평이라고 나왔는데 그뭐 김일성이가 그때 현지 지도라고 해서 그 섬에 가가지고 그 넓은 면적을 보고 여기 왜 갈 때만 심어놨냐고, 여기야말로 황금평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때부터 기란섬을 황금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개발하는 것도 그 중국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 아무튼 북한에서 저 TV 조선중 TV에 나오는 거 보면 장성택이 항상 있어요.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음. 근데 김정일이가 일단 신남록강 대교 연결해서 평양까지 뭐 단둔 평양 고속도로 건설을 중국 애들이 뭐 일단 그 계획을 했는데 이걸 반대했다. 왜 그러냐. 야, 거기다 대고 무슨 고속도로 연결하게 그 고속도로 이제 만약 유사시 되면 중국이 더 넘어오기 쉽잖아.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어, 그래서 뭐 철저하게 뭐 중국은 싫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일단 건설 자금 받아놓고 그건 딴 데다 쓰고, 예, 압록강 대교하고 연결된 그 단둔 평양 고속도로는 뭐 건설 하나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진실이 어딘지는 잘 모르죠. 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제 이야기는 원래 뭐 좀 시간이 좀 너무 지났는데, 이 정도라고. 원래는 제가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경공업 단과대학이라는, 예, 그때 당시 단과대학이 새로 생기죠. 그 전엔 전문학교였는데, 그 당시 저 뭐지, 북한의 교육 체계가 좀 살짝 거기서 변동해요. 예. 그래서 단과대학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예, 3년제, 예비합격까지 4년제. 예. 전문대학은 예비합격까지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교사로 가서, 그다음 제가 있던 그 학교의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조선작가동맹, 예. 거기 가서 어떤 생활을 하고 뭐 어떤 일들이 있었냐. 뭐 작가동맹 때가 참 재밌었어요. 뭐 일단 내가 말한 재밌다는 건 뭐냐면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저도 몰랐던, 예, 뭐 예를 들면 뭐 간부들의 비화라든가 뭐 저항당의 어느 간부가 어떤 식으로 해서 뭐 죽었다 뭐 거의 그 북한의 작가동맹 작가들이라는 것도 관심도 높고 귀도 넓고, 예, 그 안테나가 높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때 그 에피소드들만 풀어도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을 둘러싼 그 주변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식단이라든가 의료기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많이 고 같이 있던 작가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선작가동맹이라는 건 아무래도 그 본사는 평양에 있고 각 지역마다 지구가 있었으니까, 예,
뭐 자주평야에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이런 걸 좀 앞으로 풀어갈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44분 좀 길어졌나요? 네, 저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텐션이 올라가서 또 기분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며칠 동안 거의 한 5일, 6일 동안 그냥 뭐 더워가지고 이러도 못 나고 있다가 하여튼 미각이 문제네요. 먹질 못하니까 조금 돌아섰을 때 억지로 먹는다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저 그랬어요. 막 이게 몸이 망가지든 뭐하든 이게 미각만 좀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 네. 원억씩 좀 먹었으면 좋겠다. 네. 후각은 살아있는데 미각이 없으니까 입안에 들어가면 뭔가 또 북에 있을 때 그 시멘트 있잖아요. 시멘트 상하차라고 해서 그 시멘트 공장에 가서 그 사이로라고 해서 시멘트를 생산하면 이렇게 높은 탑 같은 데 보관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 크레인으로 이렇게 뭐 북에다 밑에서 이게 저 저구통이라고 해서 이게 구멍인데 그 밑에 화물차가 들어가서 이 툭 열게 되면은 거기에 시멘트가 쫙 아래로 쏟아져서 거기다 차로 싣고 하는데 거기 아무래도 그 사이로라고 하는 그 시멘트 보관하는 로가 엄청 탑이 엄청 높아요. 몇십 미터예요. 예, 절로 만든 건데. 근데 거기 간역에 예, 테두리에 붙어 있는 시멘트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력으로 해서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사람이 들어가서 그거 하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거기. 시멘트 새로 생산했을 때 뜨겁잖아요. 예. 근데 그 사이로라고 하는 그 시멘트를 보관하는 로 자체가 더 뜨거워요. 그 팬티 하나 입고 수건으로 막 그게 무슨 뭐 방독 그런 마스크는 뭐 그런 거 없을 때요. 수건으로 머리 동동 이고 그다음에 얼굴 이렇게 눈만 내놓고 이게 이 코 다 가리고 그렇게 들어가서 삽 하나 들고 가서 그 간육에 붙어 있는 시멘트를 이렇게 삽으로 막 이렇게 꼬서 내려서 가운데 저것도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다 떨고는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와 끝나고 나면 시멘트가 그냥 코, 입, 눈 뭐 다 꽉 차 있어요 꽉. 응. 아무리 수건을 해도. 근데 그때 그 시멘트 막 텁텁하고 예 뭔가 이상해요. 안 떨어져요, 또 거기 또. 예, 아무리 헹궈도 그 느낌인 거죠. 지금 미각이 없다는 게. 참. 그때마다 그냥 뭐 움직이 입에 들어갔다가 저 고통스러운 또 그 생각이 나, 그 생각이 나. 뭔가 시멘트가 입에, 그 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 삶은 계란. 이 소금이 가장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소금은 살짝 그 짠맛이 오히려 달게 느껴지는 정도로. 한때는 또 이게 산미가 엄청 좋아가지고, 예. 또 뭐 단 거는 또 뭐 이게 좋긴 좋은데, 네. 그 당뇨 때문에 또 뭐 혈당치 올라가 내려가고 해서, 아유, 참, 아무튼 난삽니다. 그래도 뭐 죽고 싶지는 않네요. 그 어린 딸도 이제는 딸도 좀 번 지가 오래됐네요. 예. 저번에 언젠가 연휴 때 한번 빚도 갔다 갔는데, 그나마 뭐 제고 딸한테 그 용돈으로 하라고 해서 체크카드를 하나 줘가지고 거기다 한 달에 뭐 5만 원, 6만 원씩 이렇게 넣어놓으면 얘가 그 맨날 그 학교 갔다가 올 때라든가 뭐 이럴 때 그다음 뭐 저녁에 또 아마 또 엄마가 또 하면 일을 하니까 늦게 들어올 때 보면 편의점에 가서 뭐 2천 원, 3천 원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 카드, 저 핸드폰으로 이게 문자가 날아가요. 예. 어느 편의점에서 얼마 썼다고. 그거 볼 때마다 오늘도 딸이 무슨 하구나. 참 미안하면서도 그래도 뭐 제가 현재 해줄 수 있는 그거잖아요. 아이고 우리 딸이 오늘도 용돈 사 먹네 라는 듯이 또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아이고 애비라고 있어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까지 구실 못하고 참 답답하죠. 죄송합니다. 자꾸 또 눈물 흘려서. 예, 그래서 미안을 삼습니다. 예, 딸이 하루하루 아 오늘도 무사하구나. 얘가 뭘 간식을 사 먹네. 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거듭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응원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 아무튼 뭐죠? 이 생명의 똥어치라고 하나요? 네, 끝까지 붙들고 살아보렵니다. 네, 네, 김지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다음번 영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